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재배하고 식용작물학을 강의하게 될 엄주만입니다. 재배하고 식용작물학은 이제 동떨어진 과목은 아니고요. 서로 이제 상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배학 문제가 이제 식용작물학에 출시될 수도 있고, 식용작물학이 이제 재배학에 또 출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호 연계를 잘 가면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제 농업직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공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2020년 여러분들 이제 9가지 그 강의 전공 과목을 강의하게 될 텐데, 아무튼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재배학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숲을 먼저 봐야 될 텐데,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재배 일반 내용들이 있고요. 재배 일반 내용들에는 이제 작물이라든지 어떤 재배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작물의 분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량 삼각형에 이제 관련된 이제 유전성, 또 품종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재배 환경. 재배 환경 내에는 이제 토양이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 있고요. 토양, 그다음에 수분, 그다음에 공기 내용은 이제 CO2라든지 산소, O2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온도, 광. 끝부분에 이제 상적 발육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들이 이제 내용상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이제 난해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일장 효과하고 버널리션이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기상 생태형, 이런 부분들은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내용들을 지문을 읽었을 때 파악하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잘 이해를 시켜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재배 환경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 이제 수량 삼각형의 이제 재배 기술 내용들이 있죠. 여기 내용들에는 작부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종자하고 묘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번식, 육묘,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정지, 파종, 육묘의 이제 이식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수확후 관리 내용들, 그다음에 수확 후의 관리 내용들, 수확 후 관리, 내용들이 이제 재배 기술의 이제 주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대로 이제 교재도 구성되어 있고, 순서대로 이제 쭉 강의를 해 나갈 거고요. 전체적인 이제 재배하게 된 수분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아무튼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제 비율은 이제 재배 일반에서 한두 문제 정도 항상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문제 내지 많게는 이제 두 문제 이상은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유전성에서 이제 보통 한 6문제씩, 5 내지 6문제씩. 여기도 한 5문제 내지 6문제씩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 유전성하고 재배 환경, 재배 기술은 한쪽에 한 7문제까지 편중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득점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거의 이제 교재 내에서 교재 밖에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교재 내용을 아주 좀 꼼꼼하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제들이 다 거의 그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출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좀 내용들을 깊숙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내용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좀 우리가 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내용들도 어차피 교재 내용에서 다 출제가 되니까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그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균 거의 한 90점 이상이 획득이 돼야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공 과목에서는. 자, 그래서 13쪽 내용부터 처음 내용부터 보면은 이제 정의가 나와 있죠. 뭐 농업은 이제 산업의 하나의 한 분야죠. 그래서 토지를 이용해서 이제 유용한 식물을 이제 기르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산업을 말하고 이제 식물을 생산하는 분야를 특히 이제 재배 또는 경종이라고 하는데 재배 또는 경종 같은 말이에요. 한문 용어를 제가 써드리는 이유는 이제 뜻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특별하게 의미는 없어요. 한문 내용을 한문을 익혀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는 이제 기술이다. 토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왜 제가 이제 그 정의를 좀 설명드리냐 그러면 올해자 시험에 이제 재배에 대한 재배란다. 작물에 대한 이제 정의도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니까 정의 정도도 한 번씩 정확하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받주십사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재배는 이제 경종과 같은 말이다. 이게 이제 밭갈경자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토지를 이용해서 이제 발을 가서 이제 그 작물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일을 이제 재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일단 경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 행위. 그래서 이제 키워드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배라는 것은 경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수확, 경제적 행위 정도의 이제 키워드 정도는 이제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차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작물의 정의인데, 작물이라는 것은 이용상, 경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성, 경제성. 이용성, 경제성이 있어서 사람이 기르는 대상이 되는 재배의 대상이 되는 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물과 관련 없는 내용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던 내용이니까 이용성, 경제성, 재배라는 것들이 이제 키워드니까 이 정도는 또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틀린 질문으로 유전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식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답을 고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작물에 이제 유전성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답으로 됐던 문제니까 키워드 정도는 정확하게 이제 이용성, 경제성, 재배 등이 이제 작물과 관련된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 지문같이 원래 자생 상태에서 이제 자생을 했으나 사람이 만들어주는 특수한 환경에서 순화되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발달되어 원래의 형태와는 현저하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르는 이제 작물들은 대부분 이제 기형식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기형적으로 이제 기형화된 그런 이제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원래 야생에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인식하실지 모르겠지만 알타리 무처럼 아주 작은 그런 이제 형태였었는데 자꾸 이제 그 부분만 우리가 이제 발달시키다 보니까 기형화된 어떻게 보면 기형화된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유전자 다양성이 이제 적어진 상태죠. 많이 작물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은. 그래서 어떤 특수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사멸할 그럴 우려가 많은 유전적 취약성이 있는 그런 이제 식물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들은 또 뒤에서 이제 볼 거고요. 재배 이론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 전체적으로 이제 추후 보면서 얘기할 때 유전성, 환경 조건, 이제 환경,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수량을 결정하는 이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전성은 다른 말로 이제 품종의 어떤 특성들이 이제 수량에 관련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 환경, 그다음에 재배 기술들이 수량 삼각형의 이제 요소다. 이것도 이제 뭐 기존에는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이죠. 뭐 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주는 문제 형태로는 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오늘 기초 과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안 할 거고요. 뭐 4번, 5번, 6번 내용들도 좀 꼼꼼히 읽어봐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이제 재배의 특징에서 이제 생산면, 유통면, 소비면에서의 이제 그 재배의 특징이 있는데, 그 이제 농업에 관련된 재배 이제 그 작물을 기르는 내용들의 어떤 그 차이점, 일반 그 다른 산업과의 차이점 등이 이제 좀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유기생명체를 다룬다, 작물을 기르는 거니까. 그러면 토지를 생산 수단으로 한다, 이런 키워드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내용들이 이제 그 밑줄 친 내용들이니까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수량삼각형에서 봤던 그 재배 환경이 이제 벼 같은 경우는 또는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 품종이 한 51% 정도를 좌우하고요, 생산성에. 이게 한 26%, 23%, 아니, 26% 정도가 이제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품종 요소, 유전성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니까 재배 환경에 영향을 크게 일반적으로 뭐 아무튼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재배 환경도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하여튼 산업 분야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조절이 자유롭지 못하다. 뭐 아무튼 많이 생산됐을 때 갑자기 줄일 수 있는 요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수요가 많을 때 또 갑자기 많이 생산될 수 없는 생산주의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업적 생산이 어렵다. 뭐 어디서 어디까지는 이제 어떤 사람이 담당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어떤 사람이 담당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업 생산이 어려운 그런 산업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생육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재번 회전이 느리죠. 재번 회전이 느리고 노동 수요가 연중 균일하지 못하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다음에 불량한 경우 이제 전면 개량이 어렵다. 뭐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도 많이 들고 전면 개량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를 이용하면서 수학 체감 후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 요소 뭐 어느 한 요소를 한 단위 올리더라도 뭐 만약 1헥타르에 이제 그 작물을 재배해서 1톤을 생산했다 그러면 뭐 한 2헥타르에 재배한다 그래서 갑자기 뭐 2톤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 체감원 법칙이라는 게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밑에 뭐 용어는 설명해 놨으니까 수학 체감원 법칙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는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재배가 이제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면에서는 농산물이 변질되기 쉽고 가격 변동이 심하고, 그다음에 가격 대비 중량이나 용적이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운반이라든지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특성도 있죠. 그다음에 생산이 소규모적이고 분산적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중간 상인, 그러니까 또 뭐 속된 말로 이제 뭐 낙가마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특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면에서는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이제 교차점에서 이제 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 탄력성이 작아서 가격 변동이 매우 큰 그런 특성이 있다.
뭐 이런 것 정도도 시험에 출제도 됐고 뭐 한 출제된 적이 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물의 특징, 작물의 특징 부분은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이쪽 그 제외 일반 쪽에서 특히 좀 출제 비중이 높은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일반 작물에 비해서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식물이다. 일반 식물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작물과 상대적인 말이 잡초잖아요. 어떤 식물이라는 건 존재 가치상의 이유는 있지만 얘는 이제 재배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거고, 얘는 사람들의 관리 대상이 되는, 재배 관리 대상이 되는 식물들이 이제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작물은 이제 이용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처럼 사료 작물처럼 이용 부위가 식물 전체인 경우도 있지만 사료 작물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동물의 이제 사료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사용을 하죠. 대부분의 작물들은 이제 일부 부위가, 그러니까 종실이면 종실, 종자, 뭐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실을 수확하는 작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이나 뿌리를 수확하는 작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채소 작물 중에 이제 과실을 생산하는 작물들과 같이 뭐 특정 부위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작물의 경제성을 높이려면 특정 수확 대상 부위의 수확량이 높아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기형식물화되어 있다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형으로 발달된 작물은 야생식물보다는 생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결국 경쟁과 여러 가지 뭐 재배 환경에 대한 경쟁력 등이 이제 야생종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항상 사람의 관리하에 이제 재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존 경쟁이 약하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자연 상태로 방치하면 항상 소멸되기 쉬운 그런 식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유전적 취약성이 약하다. 유전적 취약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물이 안전하게 자라서 충분한 수확을 올리려면 불량 환경에 대처하고 동식물이나 이제 미생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침해로부터 막는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그 일을 이제 사람이 하는 거죠. 자, 원예의 특징은 이제 교재 내용에 이제 왜 들어갔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던 작물의 특징하고 원예의 특징하고 이제 구분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서 아무튼 원예의 특징은 간단하게 한 번 정도 이제 보고 넘어가 싶사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봐두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예는 이제 주로 가까운 쪽에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값비싼 작물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원예 작물은. 그다음에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경제적으로 뭐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는 형태로 재배되는 게 이제 원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집약적, 그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주로 이제 고가 작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재배의 기원, 발달 내용들은 뭐 그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쪽 내용은 한 번 정도 이제 가볍게 아주 오래 전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큰강 유역하고山간부 해안지대가 이제 그 농경의 발상지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제 주장한 사람 정도 짝지어서 기억하면 그 정도의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캔돌 같은 경우는 이제 큰강 유역이 이제 농경의 발상지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산가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빌로프, 해안지대는 이제 데트와일러 등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제 특히 이제 산간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명 등이 이제 산간부의 이제 그 농경의 발상지가 될 수도 있는데, 잉카 문명이라든지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작물의 기원지 볼 때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마야 문명이라든지 잉카 문명의 이제 발상지가 이제 산간부죠. 그다음에 큰강 유역의 이제 발상지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근데 뭐 인더스 문명의 이제 인도 문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일강 유역의 이제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강 유역의 동경의 발상지다. 이런 또 짝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쪽에서 17쪽, 그다음에 18쪽까지 쭉 이어져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재배 발달과 관련해서 그 출제 비중이 간혹 있어요. 근데 사실 출제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식물 영양과 관련해서 쭉 뭐 테일러부터 해서 아리스토텔레까지 쭉 내용들은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작물의 계량과 관련해서도 이제 5회차 시험에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아주 뭐 쉬운 형태로 멘델의 이제 그 이론 내용들이 이제 답화돼서 이제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부터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내용들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점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화돼서 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면 한 문제 정도는 만약에 출제가 되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18쪽, 그래서 작물 보호와 식물 생장 조절 관련된 내용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능성이 그래도 이쪽 부분에서 앞쪽 출제된 내용을 제외하면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볼 때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니웬호크가 이제 작물 보호 관련된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현미경의 이제 발달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병해충으로부터 작물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미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병 원체들은 이제 현미경하고는 관련이 없이 우리가 이제 그 표징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작은 이제 곰팡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우리나라에 이제 보고된 바는 없지만 이제 바이로이드와 같은 미생물들은 현미경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제 미생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까지는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도 가능하지만, 세균부터는 실체적으로 이제 이 생물체를 볼 때에는 이제 전자 현미경 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미경이 이제 작물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버클리는 이제 감자의 부패가 곰팡이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것을 밝혔다. 곰팡이에 의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이제 버클리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제 곰팡이가 원래 병의 원인인데, 썩게 하는 원인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썩어서 곰팡이가 침입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버클리에 의해서 곰팡이에 의해서 어떤 저장된 감자가 이제 썩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 내용이죠. 파스테르는 다 아는 사람이죠. 미생물 발생 실험을 통해서 자연 발생세를 부정하고 이제 병원균설, 어떤 병원균들이 어떤 병의 원인인 것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다. 이제 파스테르 정도.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이제 병원균설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라르데는 이제 보르데역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업 생산면에서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한 계기가 된 게,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도 재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수도 재배가 아닌 상태에서 재배하면 이제 잡초들이 발생이 굉장히 많죠. 잡초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벼와 경쟁해서 벼의 수량을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수도 재배를 하면서 이제 잡초들의 발생을 엄청난 양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급속하게 급증했던 계기가 됐던 게 수도 재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약 개발입니다.
농약 개발에 의해서 이제 병해충들이 탈취하는 그런 이제 생산물 등을 이제 저감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또 수량 증가를 가져왔던 게 이제 농약 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밀라르드의 이제 보르도액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보르도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황산고리하고 이제 생색회하고 섞어서 만든 그런 이제 그런 농약인데 뭐 그 보호제,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가 아니고 보호제 형태로 사용되는 그런 농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최초 살균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이런 종류가 아니고 살균제이고 보호살균제 정도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기타 미국 감귤 재배에서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의 천적인 대박벌레. 그래서 이제 천적을 유호하는 이제 방제를 이제 생물학적 방제라고 하는데요.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되는 최초에 이제 그 천적이 이제 대박벌레. 대박벌레는 이제 보통 무당벌레를 대박벌레라고 합니다. 저희 방사에서 깍지벌레를 방지하는 생물학적 방지에 최초 이용된 게 이제 대박벌레, 깍지벌레 방지의 대박벌레.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상병은 이제 최초의 세균병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곰팡이병을 지나서 그보다 작은 그런 이제 그 병을 일으키는 이제 병원인 이제 세균을 밝히는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이제 화상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배나무나 이제 보통 과수류, 사과나무 같은 이제 과수류에 발생되는 병이고, 이게 이제 좀 보통 세균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파이토플라스마, 이게 바이러스는 바이로이드, 요 사이에 이제 파이토플라스마라는 이제 병원도 있는데. 세균부터 이제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직접 이동이 되지 않고 이제 매개충 등에 의해서 옮겨져요. 그러니까 매개충이 어떤 입양 식물을 이제 가해를 해서 다른 식물로 옮겨가서 또 가해를 하면 입양되는 형태로 이제 옮겨간다는 얘기죠. 옮겨갔는데 주로 이제 그 뭐 벌 종류도 이제 매개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미충류. 그다음에 진딧물 등이 이제 주로 매개충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내용은 이제 화상병이 최초의 세균병이고, 거기는 기술이 안 돼 있는데 세균병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주로 이제 매개충에 의해서 전염되는, 근데 방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현재도 뭐 다 잘라서 이제 소각하고 메모라는 형태 정도의 이제 방제 만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균병 정도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잡초 방제 면에서는 이제 포콘이라는 사람이 최초 이제 합성 농약 제초제죠. 합성 농약. 그래서 이사디. 이사디는 이제 뒤에서도 여러 번 나올 텐데 제초제이고요. 제초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최초의 제초제. 이제 호르몬형이에요. 호르몬 중에서도 옥신. 옥신의 균형을 교란시켜서 잡초를 방지하는 그런 이제 화학 제초제다. 그래서 아무튼 이사디는 최초의 화학 제초제다, 화학 합성 제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돼서 농업 생산량을 크게 향상시킨 그런 제초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물 생장 조절제와 관련해서 내용에 이제 다윈이 이제 식물의 굴광성을 관찰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굴광성에 관여하는 그런 이제 뭐 호르몬 물질이 뭐다는 것 정도는 모르고요. 그냥 얘가 이제 햇빛을 보고 이제 그 휘어지는구나 이 정도를 이제 관찰해서 어떤 뭐 요인이 있겠다 의심을 갖게 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윈은. 그다음에 웬트는 이제 귀리의 자엽초 선단부를 잘라서
식물 생장 조절 물질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자엽의 이제 정단 여기 생장점을 잘라서 배지에 이제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게 이제 확산이 돼서 이렇게 침착이 되죠. 요 물질을 여기 자른 요 부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다시 이제 구광성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는 상태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쾌글이라는 사람은 이제 식물 생장 조절 물질의 본체가 옥신임을 규명했다. 그러니까 쾌글로부터 이제 그 물질이 구광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뭔가를 이제 밝혀낸 실험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순서적으로도 이제 옥신이 가장 먼저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쿠로자와에서 지베렐린, 그다음에 사이토키닌, 그다음에 아부시스산 이런 순서 정도도 좀 기왕 기억하시는 김에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순서. 그래서 사이토키닌의 일종인 키네틴은 이제 밀러나 스쿠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오오쿠마는 아부시산. 그다음에 이제 간에는 에틸렌. 순서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그다음에 아부시산, 에틸렌 순으로 발견이 됐고요. 물론 그 발견에 기여한 과학자들도 같이 짝지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제 다음에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으니까 기왕이면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19쪽에 이제 작부 방식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작부책의 작부 방식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재배 기술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요거 내용들은 이제 용어 정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동 경작에서 이제 화전, 대전법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화전은 작물을 기르다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면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가거나 또 이종 경작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 개간해서 농경을 시작할 때 야초나 잡목들을 불을 놓아서 태워버리고 경작하는 방식, 화전이라고 하고 일본하고 이제 중국하고의 용어가 좀 다르다. 근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그냥 화전이 이동 경작의 형태다. 화전하고 이렇게 재배하다가 이제 아무튼 생산성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재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법, 그게 한문으로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 대전 대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몇 년간 경작을 지속하여 지력이 떨어지고 잡초가 번성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경작하는 방식. 그래서 화전이나 대전법이나 비슷한 용어다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한 농법, 쉬는 거잖아요. 농경지를 한번 쉬어주는 걸 휴한 농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착 농업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정착 농업을 하면서 지력 유지를 위해서 농경지 일부를 일정 기간 쉬는 것, 재배하지 않는 것을 휴한농법이라고 하고, 휴한농법에는 이제 3포식 농법, 4포식 농법이 있는데 재배 기술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일정 토지를 나눠서 어느 한 곳을 이제 휴한한 다음에 요걸 이제 돌려가면서 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3포식 농법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요를 칠 수가 있는 그런 농법 형태가 이제 3포식 농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포식 농법이나 이제 그 노폭식 농법 등이 있는데, 4포식 같은 경우는 이제 4개로 나눠서 이제 하나를 쉬는 형태의 이제 재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폭식 같은 경우는 휴한하는 데다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어떤 콩과 작물들과 같은 지력을 올리는 그런 작물들, 클로버라든지 좌우냥, 배치 등과 같은 이제 지력을 올리는 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지력을 증진하는 형태의 재배 방식이 이제 계량 3포식 또는 노폭식 윤적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콩과 작물의 순환 농법. 그래서 계량 산포식은 산포식 농법에서 수연할 곳에 클로버 같은 콩과 작물을 재배해서 지역도 올 수 있도록 하는 재배 방식이 이제 산포식 농법 중에 계량 산포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량 산포식은 이제 윤작 형태의 하나의 작부 체계다. 작부 체계에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뒤에 작부 체계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요. 자유경작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비싸게 팔리는 작물들을 이제 재배하는 형태니까 이제 자유경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뭐 비료, 농약 등에 의한 지력 유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도시 근교의 채소 재배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작물에 주로 사용되는 이제 작부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쪽에 이제 재배 형식해서 이제 소경, 식경, 곡경, 포경, 원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도 아직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서 비교적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도 뭐 출제가 됐는데 틀리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좀 꼼꼼히 봐두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소경 할 때 이제 제가 한문 옆에 적어드린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소경은 소자는 좀 성기게 심는다, 드문드문 심는 형태의 작부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시적 약탈 농업에 가까운 재배 형식이고, 그래서 괭이나 굴봉 등으로 땅을 파서 파종하고 비배 관리를 별로 하지 않고 수확하면서 토지가 척박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재배하는 형태.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뭐 화전이나 대전법 등과 같은 재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미개 지역, 아프리카 중남부라든지 동남아시아 등에서 또 아직 남아 있는 형태. 좀 후진국에서 그 산간 벽지 등에서 이제 재배하는 형태의 재배 형식이 이제 소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한문 용어로 이제 써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음만 이제 소경이라는 음만 알면 뜻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 앞에 그 가로 내에 있는 한문 용어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식경 그러면 이제 뭐 식민지 할 때 그런 식자예요. 그래서 식경 뭐 그렇게도 쓰지만 뭐 이런게도 쓰니까. 식물식도 재배할 때 이제 식자 이렇게 쓰잖아요. 식재할 때 그런 식자니까. 그래서 식민지 농업의 형태고 기업적 농업이다. 식민지나 미개지에서 주로 구민이 경영하는 형태다.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이제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재배하는 형태가 이제 재배 형식이 식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넓은 토지에 한 가지 작물만을 경작을 해서 상품 생산을 하는 형태고 가격 변동에 매우 예민한 그런 재배 형식이고요. 주로 식경에 재배되는 작물로는 이제 커피 어느 정도 이제 그 유추가 되죠. 커피라든지 고무나무, 사탕수수, 담배, 차 등은 이제 옛날 식민지 농업에서 많이 재배됐던 작물들에 속하는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곡경,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곡식 할 때 곡자예요. 곡자. 그래서 곡류 위주 농경이다. 그래서 광대한 면적에 걸쳐서 곡류 위주로 재배하는 재배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넓은 면적에서 이제 재배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화를 실시해서 대규모 곡물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농업 형태다. 주로 이제 그 농업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호주 등에서 주로 밀 등을 재배할 때 주로 행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옥수수 재배라든지 동남아 벼 재배 등이 이제 곡경에 해당되죠. 곡물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경, 유축농업, 혼돈농업의 형태고 식량과 자료를 서로 균형 있게 재배하는 농업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포경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재배 장소를 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포자예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서 어떤 뭐 작물을 재배하거나 그런 장소를 이제 포라고 해요. 포. 많이 사용되는 용어니까 이제 포 정도 포장 할 때 그런 포자고요. 그래서 사료로서 이제 콩고 작물의 재배나 가축 분뇨, 구비에 의해서 지력을 증진하면서 재배하는 형태의 재배 형식이 이제 포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경 할 때 원자는 이제 과수원 우리가 보통 할 때 그 원자예요. 그래서 원예 또는 원예적 동경 형태로 가장 집약적인 재배 형식이고 주로 소농구라든지 축력 등을 사용해서 집약 관리하는 재배 형식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 기술이 이제 관계라든지 보온 육묘, 보온 재배 등도 발달하고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재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예지대나 각국 도시 근교에서 발달하는 재배 형식이 이제 원경, 원예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죠. 키워드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24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